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입니다. 전당대회 가장 큰 변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른바 언론에서는 이준석 사단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천하용인 4인방. 그리고 야당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주자들의 약진을. 그리고 윤심 경쟁으로 얼룩졌다. 이번 전당대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직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김재동 씨 잘 지내시죠? 전 잘 지냅니다. 우리 이렇게 다정하게 안 보이잖아요. 저희 항상 매주 이 방송 같이 하다가 네.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니까요. 매주 대기실에서 같이 이렇게 눈 마주치고 있다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대타할 때마다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이렇게 자주 만나요? 끊어질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즐겨요. 즐겨요. 네. 그래도 이어갑시다. 예. 그 지난주에 그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우에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계와 천하용인, 그러니까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네. 이렇게 이름 한 번씩 불러준 게 좋죠. 이준석 전 대표 나와서 이름 한번 불렀습니다. 전원 생존했습니다. 이거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라는 그 보수 정당에서 이제 개혁 얘기하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세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바른정당 시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겼던 분파가 그때는 사실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론에 이제 집중 타격받고 그냥 쓰러졌죠, 사실.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진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혈혈단신으로 지금 당대표를 한번 했고 이번에 천하람 선거 캠페인을 보면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은 동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력들이 생겼다. 이제 아까 말했던 천하용인이라는 그 4명의 걸출한 후보를 만든 것도 있거니와 지난 전당대회 때 저는 3명이랑 선거했거든요. 지금은 수십만의 당원과 함께 그리고 또 선거 캠프도 보면 자원봉사도 많고 완전 달라진 분위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세력이 커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제일 차별화되는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이 커졌다 할 때는 이 세력이라는 건데 예전에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과 지금 새롭게 생기는 세력의 가장 큰 차이점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적어도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무기일 것이고 아무도 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상대 후보 계속 나이로 공격했거든요. 네. 지금 뭐 토론이나 뭘 봐도 천하람 후보가 저보다 1살 어린데 나이 때문에 안 되라는 말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당대표 뽑아놨더니 대통령 선거 이겼죠. 지방선거 이겼죠. 정당은 선거 이기면 최고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뭐 4명 후보 남은 분들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지위에서 큰 걸 이긴 적이 있는가 아니면 황교안 후보가 이긴 적이 있는가 이런 게 이제 그들도 사실 자랑할 게 별로 없거든요. 이제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경쟁자 입장에서 오히려 젊은 당대표가 최근에 승리를 이끌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그리고 총선의 승리는 젊은 당대표 이준석을 뽑았기 때문이었다. 지선. 네. 지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이 천하용인 4인방이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한 이유는요. 그러니까 제가 소극된 말로 잡벅해가지고 기계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들어오기 전과 비해 가지고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세대 확장을 했고요. 호남 같은 경우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해서 보수 정당의 역대 최고 득표율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방향으로 더 열심히 가야죠. 왜냐하면 그 전 방향으로 다시 갔을 때는 그나마 확장한 것들 다시 또 잃어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전 방향으로 다시 간다고 보시는 것이고 그렇게 선거에서 이겨놓고 왜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있어요. 보면 원래 보수 정당이 사실 선거 4번 연달아지면서 물에 빠졌었는데 이제 꺼내놓으면 보따리 생각나는 거거든요. 보면은. 보따리 지금 챙겨가는 거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준석 때문에 크게 이겼는데 작게 이겼다. 그리고 안철수 단일화는 효과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분들의 인식 체계에서는 자기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윤핵관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겼다는 거예요. 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시청자분들이 하나씩 의견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정치자분들께서. 제 입으로 말할 이유도 없고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제 제가 그때 보면 조수진 의원 같은 분들이 제가 선대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당신 말 듣지 않겠다 하고 막 이렇게 반발하고 그래가지고 난 그럼 선대위 안 한다고 제가 그만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지율이 수직 낙하해가지고 그때 보면 이제 윤핵관들이 선거를 주도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선거 중에 2021년 11월, 12월 이럴 때 그때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한테 역전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반대급부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실 윤핵관들은 자기들이 선거를 지휘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이분들 맨날 보면은 소위 말하는 영남에서 지역구 가지신 분들 많고 아니면 강원도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남이나 강원도에 선거 뛰시는 분들은요. 실제 가만히 있으면 5대0으로 이겨요. 웬만하면은. 근데 네. 수도권에 선거 뛰는 사람들은요. 시작할 때 5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골 먹는지와 관계없이 5골을 넣어야지만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5골, 6골 넣어야지만이. 그래서 수도권 출신의 사람들은 공세적 선거를 하고요. 영남 출신의 당대표가 있으면 보통 수재적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출신의 사람들은 중도에 확장을 해야만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지만 영남의 지역구를 두시고 계신 분들은 중도 확장까지 필요 없으니까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승리의 기본 조건이에요. 수도권에서도 5골 넣는다고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몇 골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 4.3에 관한 입장, 그다음에 5.18 민주항쟁에 관한 입장,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전의 입장에 비해서는 그것이 확실한 본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선거를 위한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에 모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 전당대회 때 광주 연설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80년 5월 18일이기 때문에 85년생인 저는 직접적인 부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렇고 항상 광주 민주화운동은 정말 민중의 항쟁인 가운데 서울에서 예를 들어 5.17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관계없는 광주에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제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5.18에 희생된 분들에 대한 책임은 그 당시 5.17이나 그 앞에 전조가 보이던 것에 대해 가지고 무관심했던 또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던 다른 지역 사람에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을 봤을 때 저는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우리 당내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모든 의원이랑 같이 가져가 있을 때 이미 정리가 끝난 사안이고요. 정리가 끝났다. 하지만 4.3과 예.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솔직하게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항상 희생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 이번에 뭐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김일성이 이런 걸 지시했다고 북한에 있을 때 배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태영호 의원이 그런 교육 받았다는 알겠는데 그럼 북한에서 태영호 의원한테 그만 가르쳤겠습니까? 6.25는 북침이라고도 배웠겠죠.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 거 다 배웠을 텐데 그러면 북침도 믿는 거냐 그러면은 나뭇잎 타고 걷는 것도 믿는 거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태영호 의원님이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그런 교육을 받은 거 알겠는데 이제 그물 빼야죠 이제 보면은 빼야 된다. 그물은 빼야죠 그물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제2의 이준석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많이 찍히신 것 같네요. 그보다는 이제 선거 승리하기 싫다는 거죠. 아, 선거를 승리하기 싫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김재동 씨도 아마 민주당 분들이랑 많이 친할 텐데. 제 이미지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게 대중의 이미지예요. 김재동 씨에 대한. 아, 그래요? 그건 거부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재동 씨도 주변에 얘기 들으면 아마 이 민주당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친한 민주당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반농담조로 저한테 이를 갈아요. 예, 대선과 지선에서 네가 왜 그걸 해가지고 자기들이 대패했다고. 아, 졌다 오히려 너 때문에 졌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밖에 나가면 대부분의 국민들 플러스 민주당 지지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때문에 이제 선거 결과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은근슬쩍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욕 먹었다고 얘기하시면서 살짝 자랑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아니 민주당 분들이 욕한다는 건 제가 보수 정당 대표로서 잘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제 천하람 후보가 이제 부산에 연설하면서 공신록 얘기를 했어요. 임진왜란 때 공신록을 쓰는데 칼 들고 싸운 사람은 선무공신이야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뭐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이런 분, 김시민 장군 이런 선무공신. 의병들. 그다음에 저쪽에 쫓아다닌 사람들. 명나라에서 이렇게. 그렇죠. 호성공신. 호성공신은 내신 아니면 이런 사람들 문신들. 왕이 도망갈 때 쫓아갔던 사람들. 의주 넘어서까지. 그런 분들을 호성공신하는데 임진왜란 한 다음에 공신록 책봉하면서 선무공신은 완전 하대하고 오히려 호성공신 무슨 뭐 말 챙기던 사람, 왕의 말 챙기던 사람 이런 사람이 막 들어가 있어요. 왕 옆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선핵관이죠. 선조 핵심 관계자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선무공신도 보면요.
우리가 배운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순실, 권율 이런 분들은 임진왜란 3대 대첩을 이끌었던 명장들이잖아요. 그런데 1등 공신에 원균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선조가 이제 그 당시에 사실 군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신록이 뒤집히니까 올라갈 사람이 못 올라가고 내려갈 사람이 못 내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병자 호란이 났을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나라를 지켰더니만 오히려 왕이 의심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귀양도 보내고 이러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물론 병자 호란이 짧았던 것도 있지만은 그때만큼 의병이나 이런 민중저항이 세지 않아요. 그게. 의병이나 민중저항이 세지 않았던 것은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임진왜란 때 전쟁에 참여했던 의병들 그러니까 양민들 천민들에 대한 대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곽재우, 고경영 이런 의병장들 같은 경우에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더러 그 이후로 오히려 처벌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받은 경우 많죠. 김대중 씨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를 한 다음에 보통 정당은 백서를 씁니다. 예. 이기든 지든 간에 지난 선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잘한 건 더 잘하고 못한 건 이제 보완하자 이래가지고 백서를 쓰거든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래도 양대 정당인데 치른 선거 중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만 백서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기록을 남기면 안 되는 거죠. 그 공신이 이준석이니까 남기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기록이 없어요. 네. 제가 아주 말 잘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분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선거를 이길 능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아까 물론 제2의 이준석 이렇게 할 때 그거 말을 쓴 사람들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 제2의 이준석이면은 자기들 지게 만든 이준석이에요. 네. 그리고 대중이 봤을 때는 야 선거 이겼는데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당대표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김대중 놀랐을 거예요. 원래 보수정당이 선거 치르면요. 기본으로 세트로 나오는 게 막말, 광주 비하 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김종인 이준석 때는 그런 게 잘 안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당내에서 엄청나게 그런 걸 저희가 내부에 탄압을 했거든요. 그런 말 못하게. 그런데 예. 요즘 이제 살살 이제 네. 못했던 말 다 하려고 이제 슬슬 4.3도 이제 슬슬 부정하고 나오잖아요. 이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김종인, 이준석이 맨날 김종인 위원장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이기기 직전까지요. 저 어르신 때문에 우리 당 망한다부터 시작해서 오만족 다 먹었어요. 근데 이기고 나니까 야 역시 김종인밖에 없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 있는 분들은 왜 이기는지 지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서툴러요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당대표 되면 윤석열 탈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탄핵 발언 김기현 후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지금 천하용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당원들에게 그만큼 위기의식을 강조시키는 것일까요? 협박이죠. 협박. 네, 협박. 예. 그러니까 우리 안 뽑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한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탄핵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그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의원이 12월에 탄핵이었거든요. 2016년에. 탄핵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11월부터 울산시장이 왜 그런 정치적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탄핵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인터뷰했었어요. 그러니까 탄핵에 관해서 항상 가장 박자가 빠르고 속도가 빨랐던 분은 김기현 의원이다. 그래서 아마 제 말이 저래서 그런 게 아닐까. 제 말이 저래서 그런 거 아닐까.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탄핵에 가장 앞섰던 게 누굽니까? 자,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 누굽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의원입니다. 왜 이런 걸 자꾸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윤핵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불안한 게 윤핵관들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분들 중에 보면 한 대통령 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지지한 분도 있습니다. 네. 누구죠? 한 사람이 3명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한 선거에서. 예. 왜 자꾸 저한테 물으세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겁니까? 저는 탄핵은 그때 봐서 대구에 가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은 그 당시 시점에서 정당했고 그거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통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당했고 저는 박근혜 퀴즈라고 하지만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고마운 게 있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 근데 그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쨌든 당선의 1등 공신인 건 확실합니다. 이준석 다시 한번 전 대표가 1등 공신인 건 확실하죠. 예. 그렇죠. 네, 이걸 지금 강조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강조해 드렸고요. 예. 뭐 중간이긴 하지만 조성빈님께서 김재동, 이준석 이 두 분은 왜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좋은 거죠? 그러셨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대표는 왜 다 좋아하죠? 이렇게 업으로 하면 잘하지 않나요? 좀 보면? 김재동 씨도 이제 업으로 몇 년째입니까 이게? 그렇죠. 예. 이준석 씨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업으로 있고 예. 그리고 우리 또 쌓아온 경력이 있으니까 함께 그렇죠, 6개월 그렇죠. 정도 했으니까. 예. 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네. 탄핵을 이렇게 걱정한다는 것은 탄핵 사유가 없으면 사실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오히려 지금 그런 탄핵될 만한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대통령 수사를 해보신 분이니까 네. 대통령들 수사할 때 아마 많은 혐의점들을 자기가 이제 검사로서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 관문을 좁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봤을 때는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닐까 하는데 본인은 기준이 더 엄격해서 내가 이런 말만 해도 탄핵이 성립 가능하구나라고 두려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직업이 검사시다 보니까 남들보다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징역 22년인가 받으셨거든요. 그중에 2년이 뭐였냐면요. 총선 개입입니다. 네. 2년이. 그러면 총선 개입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실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 많은 사람들이 공천권 관련해서 우려하시지만은 설마 명시적인 개입을 할까요? 그런데 지금 네. 친윤계에서는 당정일체론 이거 거의 예전에 그 뭐 신정일체 이런 것처럼 당정일체론 들고 나왔습니다. 명예당대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면 공식적으로 거의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거의 개입의 길을 열어놓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예당대표라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저도 처음 예전에 들어보네요. 대통령이 당을 통할하던 시절에는 총재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정확히 명예당대표가 뭐 하는지를 밝히지 않으면은 뭐 저희보다 좀 윗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90년대까지 있었던 총재직을 생각하면은 큰일 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대체 명예당대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명예당대표가 뭔 얘기인지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명예당대표를 추진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재동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네. 대통령이면요 당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에 제일 존경받는 그 직위예요. 그래 많은 존경이라기보다 헌법상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렇죠. 잘하길 바래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뭐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당대표 직위를 갖고 있으면은 저는 그 당대표 직위만으로도 책임감을 느끼고 그 다른 직위는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당의 이익을 대표한다기보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오히려 야당과의 관계도 잘 회복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약간 보면 뭐냐면은 막 그 합참 의장인데. 예. 나 뭔가 명예사단장도 하고 싶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명예국방부 장관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국방부 장관이 명예사단장을 하고 싶어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굳이 필요한가? 무슨 발상의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우선 지금은 잠잠한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예. 딱히 뭐라 지적하기 힘들어요.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제가 좋아하는 점이기도 하고 전형적인 화법입니다. 돌려서 이거 안 돼! 이게 아니고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합참부장 시켰더니만은 나는 명예사단장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꿈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차라리 사단장을 하던가. 그렇죠. 예. 왜 그 합참의장이면 다 통솔하면 되는데 너 그럼 50사단장 한 적 있으니까 나 거기 명예사단장 할게. 그러니까 지금 50사단의 새로운 사단장이 자기 영이 잘 안 쓰니까 합참의장이 된 사람을 불러와서 명예사단장을 시키겠다. 안 되면 저 합참의장도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다. 이런 이해가 안 가니까 복잡해진 건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기가 얘기해놓고 결국 제가 줄이면 나보고 그래. 저도 뭐 하도 복잡하게 김정은 씨가 몇 사단 이러니까 복잡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안될 것 같아요. 제가 50사단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결국은 이거 공천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당에서 이 전당대회라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건데 천하람 당대표 후보 대통령 공천 불개입을 당헌에 명시하겠다. 사실 이게 저 친윤계 쪽에서 보면 거의 대통령의 입김 자체를 차단하겠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고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되면 공천 학살의 우려가 있다. 이건 아마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협박인 것이고.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뭐 큰 눈이 오고 이러면은 야 이번 겨울은 거의 눈이 뭐 상상도 못하고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자 이거 분명히 본인이 시작했어요. 이 비유. 그것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전당대회예요. 아직까지 대표 보기 전당대회거든요. 우리가 아까 김재동 씨가 쓴 용어 중에 보면 공천 학살이라는 용어는 그래도 좀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전주곡이 뭐냐면은 전당대회 후보 학살이에요 지금. 아하.
전당대회에서 아예 후보 자체를 못 내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도 처음 봐가지고 역시나 뭐지 해가지고 이제 다들 당황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공천 학살은 많이 겪어왔어요.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그렇죠. 그 때로는 그 공천 학살이 국민들 공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전당대회 후보 학살은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야 전당대회 후보 학살도 겪었으면은 겨울이 이번에 엄청난 게 오겠구나라는 위기의식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이 됐을 때는 훨씬 더한 것들이 올 수 있다. 그렇죠. 보통 당대표 후보라 그러면은 당원들의 상당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마저 이제 보면은 어제 천나람 후보도 말했지만 나경원 후보가 무슨 그렇게 공격당할 정도가 됐느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적이라는 표현을 들 정도 아니지 않느냐. 네? 저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보니까. 예. 겨울은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큰 눈이 내렸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좀 쉽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제대로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공천 개입은 확실할 거다. 저는 대통령이 아까 말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징역 2년을 안긴 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개입을 오히려 안 하시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시스템이 있어도 대통령 공천 개입은 막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뭐냐면은 오히려 나중에 당대표가 자신과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은 공천을 할 때 무조건 이제 불법적 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보는 것 같아요. 강요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죠. 내가 말만 하면 이견이 없을 사람이 첫째고. 입안에 혀처럼 놀 수 있는 당대표. 그다음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대통령의 멘토께서 또 조언하셨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불법 행위가 생길 수 있으니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은 탈당해서 신당을 차려야 된다. 지금 여기서 대통령의 멘토라는 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늘 본인 입으로 말씀 안 하시더라. 존경하는 심평 변호사님. 네. 이번 선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니까 그러니까 이걸 김대중 씨도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대통령은 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2년 보낸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뭘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국회의원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되는 선을 다 안 밟고 하는 방법은 1. 내 말을 들을 당대표를 만들어야 된다. 2. 아니면은 내 마음을 잘 모르는 당대표가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한테 뭔 말하면 큰일 난다. 네. 그러니까 아예 당을 새로 차리자. 그래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당대회에. 아무도 대통령실 안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참전해가지고 대통령 멘토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입맛에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탄핵에 관련되는 것만큼의 여러 가지 지시를 해야 되니 아예 안 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염화시중의 미소처럼 싹 웃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저 미소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굳이 개입을 할 필요가 없으니 아마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요? 네. 저 시사 프로그램 2년 진행했어요. 왜 이러세요? 이건 지금 저희가 지금 위험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희란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어쨌든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자, 대통령의 멘토라는 분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자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어떤 탄핵의 가능성이나 창당의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창당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공천 개입으로 문제될 상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을 새로 차리는 수밖에 없다. 만약에 당대표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면은. 왜냐? 당대표가 마음에 안 나는 사람이면은 허심탄회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시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안 되니까 아예 따로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탄핵의 가능성은 이거예요. 내가 수사해보니까 탄핵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문제 삼아가지고 3분의 2석 넘겨가지고 탄핵하면은 탄핵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탄핵을 나랑 마음에 안 맞는 당대표가 있으면은 탄핵에 나설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을 그렇게 해석하시고 계시는군요. 네. 만약에 내가 당대표가 안 되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당대표가 안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분당이 될 수도 있고 탈당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공천에 개입하게 되면 그 마음에 안 맞는 당대표가 그런 걸 얘기할 거니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의 뜻을 미소만 보고도 알아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공천할 수 있으니 나를 뽑아야 된다. 그래야 탄핵의 사유가 없어진다. 이 참 얘기. 잘했어요. 네. 저 들으셨죠, 여러분? 네. 제가 보수 정당의 대표에게 칭찬받는 사람.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네. 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만 물어보고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정치인에게는 국민이 우선입니까? 선거 승리가 우선입니까? 심은정 씨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명확하다면은 네.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선거 승리에서 좀 실질적인 일을 하는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선거 승리를 통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대답은 제가 예상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자주 제가 방송에 못 나서 자주 못 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를 조금 더 가져도 됩니까? 1분. 고맙습니다. 어이구야. 지금 워낙에 추가 시간 더 줬네. 추가 시간 더 줬네요. 참 잘했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자, 당원 대상의 여론조사도 이제 한번 네. 좀 어쨌든 돌려봐 남은 변수 가장 이 지금 돌풍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토론이 한 4-5번 기획돼 있는데요. 지금 이 예. 시간에 이제 토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 재방송 한번 보시고요. 이제는 후보의 영역입니다. 후보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후보의 초반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은 제가 사실 천하람 후보와 이제 천하용인 후보의 그렇죠. 천하용인 후보의 그 후견인 비슷하게 끌고 왔지만은 지금부터 천하람 후보와 그 세 후보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도 지금까지 본인에게 고착화된 그런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느냐 시간이 될 것이고요. 김기현 후보에게는 윤핵관의 그림자와 대통령의 그림자를 떨칠 시간이 있느냐. 아하.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만 얘기하던 거에 벗어날 수 있느냐. 아하. 각자 과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이 네 분 중에서 그걸 각자의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들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랑은 완전 다른 판이 펼쳐질 거다. 당선되고 나면 이준석 전 대표를 또 모른 척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항상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보험은 다 들어야 됩니다. 네. 자, 내년 총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무소속이라도 나가실 겁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공천을 받기가 당원권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당원권 정지는 어차피 뭐 그때 총선 때 가면은 다 네. 의결을 풀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그때 어차피 확신하시는군요. 옛날에 그 홍준표 후보도 그 대선 나갈 때 당원권 정지 상태였어요. 네. 예. 그런데 그거 그냥 풀어주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때는 그렇게 되는데 모르죠. 요즘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무궁무진이라도 할게 이제 보면은. 아하. 예. 오히려 넓다. 예. 근데 원래 그 작게는 노출 안 시키는 게 원래. 제가 예전에 큰일 날 뻔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이태원 살 때 그 예비군을 갔는데 예. 그 향토방이 작전 계획 중에 작게. 예. 예. 이태원역을 지켜라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방송 가가지고 이태원역을 지키는 것이 이태원 예비군의 목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작전 노출이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군사 작전은 노출하면 안 되죠. 지금 또 했네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당연한 작전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외교상 전략도 원래 노출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예. 자,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 네. 혹시 가능성 있습니까? 천하람이 이기는데 왜 합니까? 네? 천하람이 이기는데 왜 합니까? 무조건 이길 거다. 웃었어요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제가 어디서 감히 그러니까 분명히 이길 거다라는 확신을 지금 하는 거고 당연하죠. 역시 선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승리를 길을 향해서. 네. 지금 그렇게 또 자 그러면 저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막후에서 개입하는 거 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막후에서 하는 거? 그렇죠. 막후 왜냐하면 지금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잖아요. 저는 막후가 아니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죠. 막 앞에서 하시는. 대놓고 앞에서 치어리더 역할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네. 제가 당 대표하면 제가 진짜 말귀 잘 알아들을 것 같죠. 안 시킨다 이봐. 고민한다. 이게 방송 진행하는 사람 개인 욕심이 나면 안 되는데. 본인이 대통령도 안 됐으면서 벌써 지금 저보고 욕심이 낸다. 김재동 씨가 예. 대구에 민주당으로 한번 도전하시면 제가 그다음에 한번 영입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도전하시냐고 대구에서. 노원병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호남으로 한번 가보실 호남 생각이세요? 왜 가요? 도원병에 가야죠 지금. 그래요? 예, 제가 호남 가면 너무 인위적인 그런 모습이고. 말씀 잘하셨어요. 예. 제가 민주당에 왜 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구 사람이잖아요. 아니 민주당에 왜 가냐고요. 민주당에 왜 가냐고요. 지금 현재 지금 진행자인데. 오케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왜 가겠어요. 정의당을 왜 가겠어요. 진행자인데. 영입장 네. 받은 적 있죠 한 번이라도.
양당 다 해서 다 받았죠. 그러니까 그랬으면서 왜? 제가 그래서 대통령 후보 시켜주면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당 전체에서 연락이 안 왔어요. 잘했죠. 거절 방법 이런 거 괜찮죠. 좀 이상한 사람도 찍혔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지.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야 다시는 그런 네, 얘기 안 그렇죠. 하지. 네. 제 얘기도 이렇게 찰떡하지 알아주시는 분이 찰떡 못하니까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게 해줘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